자, fx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그죠? 지수함수지. a의 범위 좋니 안 좋니? A의 범위 안 준 거 같은데요. 네, 안 줬어요. 그죠? 네. 그러면 a의 범위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a가 0에서 1 사이거나 또는 a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0에서 1 사이일 때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감소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겠지. 예. 근데 여기서 역함수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요거 얘기 잠깐 하고 갈게. 네.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1대1 뭐예요? 1대1 대응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그래프들은 보통 이렇게 끊어져 있는 그래프들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그래프들이기 때문에 이어져 있는 그래프가 1대1 대응이려면 일반적으로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이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증가만 하거나, 물론 그 중간중간에 미분계수가 0되니까 판판한 지점이 잠깐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쭉 이어질 수는 없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면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는 건데, 왜 선생님이 갑자기 증가나 감소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증가일 때랑 감소일 때랑 역함수와의 교점이 생기는 메커니즘이 좀 다르기 때문이야. 기본적으로 증가함수면 어떻게 생기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기겠지? 근데 y는 x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봐. 그러면은 그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대칭을 그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 교점이,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와 그냥 함수와의 교점이랑 어때? 같아요. 완전하게 일치를 해요. 근데 감소함수일 경우엔 좀 달라. 예를 들면 함수가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y는 x가 이렇게 있고 이거에 대해서 딱 대칭을 시키면요, 역함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겨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뭐가 문제냐면은 y는 x 위에도 교점이 생기지만 예.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가 아닌 점 위에도 생긴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네. 여기까지는 됐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도대체 a의 범위를 이건지 정확하게 안 준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자세하게 다룰 필요까지는 없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잘 봐봐. 증가함수일 경우에는 역함수와의 교점이 짝수계도 가능하고 홀수계도 가능해요. 그냥 지가 어떻게 몇 번 꼬아졌냐에 따라서 그냥 그 반대쪽도 이렇게 같이 꼬아지면 되는 거거든. 이해하지? 예. 그래서 짝수계 홀수계 둘 다 가능하고,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모든 교점이 다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원래 함수랑 y는 x와의 교점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뭐가 다르냐면 여기 보이듯이 y는 x 위에 한 점이 생기고요. 나머지 점들은 서로 무슨 칭이 되겠어?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a, b라면 여기는 몇 콤마 몇일 수밖에 없어? b, a일 수밖에 없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든 역함수의 그래프든 둘 다 a, b랑 b, a를 둘 다 지난다는 거야. 그러면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교점을 구할 때 그 짝수계가 생길 수 있을까? 아니면 무조건 홀수계만 생길까? 무조건 홀수요. 그렇지. 왜냐면 가운데 있는 것이 y는 xy 교점이고 나머지는 쌍으로 생기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몇 개야? 홀수계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니? 예. 교점의 개수가 홀수계야.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x좌표가 1이랑 3이다 이랬잖아. 만약에 1이랑 3이랑 5다 이랬으면 좀 고민해야 돼. 이게 증가함수일 경우랑 감소함수일 경우를 둘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니? 그런데 1, 3, 5가 아니고 1, 3만 줬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감소함수가 아니라 증가함수라고 하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소함수에서는 교점이 짝수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1, 3이기 때문에 그럼 y는 x 위에 있다고 했지, 교점이 다. 그러면 x좌표 1, 3 줬으면 나머지는 1,1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3,3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서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1, 3, 5로 줬으면 어떡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이듯이 x좌표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크기 순으로 예. 가운데 센터에 있는 값이 y는 x 위에 있는 값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1, 3, 5로 교점의 x좌표를 받았다면 여기는 3,3이 되는 거고 얘는 1,5가 되는 거고 얘는 5,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좌표만 받았는데도 교점의 좌표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예. 가운데 있는 건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3,3 1이랑 5는 서로 a, b랑 b, a가 성립해야 되니까 1,5, 5,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네. 그런데 뭐 이건 이제 다른 문제에서 써먹으면 되겠고 이거 좀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짝수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두 개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 집어넣으면은 1은 a의 1-m승이니까 여기서 m1 나오고요. 3은 a의 3-m승이라서 여기서 a는 루트 3이 나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정답은 얼마냐면 루트 3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시죠?